건강하고 행복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상 되겠습니다. 자, 임영웅님의 이 콘서트가 성료되고 나서 또 이번 주에 있을 시상식과 임영웅님의 연말 정산 쾌거들이 12월 끝자락에 가까워지면서 그야말로 터지고 있습니다. 쏟아지고 있다. 이런 표현이 좀 더 정확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역시 임영웅님에 관련된 기록들은 항상 대기록, 신기록, 역대급 이런 단어가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첫 번째 기사에서부터 우리의 눈을 사로잡죠. 2023년 12월 12일 가수 트렌드 지수 순위 결과 1위는 임영웅, 2위는 이찬원, 3위는 뉴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수 트렌드 지수 무슨 의미일까요? 말 그대로 트렌디, 굉장히 유행의 흐름의 선두주자에 서 있는 가수들의 순위를 공개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여기에 우리 아티스트가 압도적인 1등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한번 기사를 쭉 내려보면 랭키파이 2023년 12월 12일 가수 트렌드 지수를 분석한 지표라고 나타나져 있는데 자, 보이십니까? 무려 36,569점으로 압도적인 1등을 차지했습니다. 대단한 기록이죠. 2위에 이찬원님, 3위에 뉴진스, 4위에 세븐틴, 5위에 아이브는 임영웅님의 애프터 라이크 댄스를 쳤었던 그 걸그룹 원곡 가수죠. 거기에 방탄소년단, 김호중씨, 영탁님, 디셈버, 정동원군 이렇게 쫙 10위권까지 발표가 되어 있는데 가히 대단한 기록입니다. 웬만한 가수들의 2배에 달하는 점수를 받은 것이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인 걸 알 수 있고 지금 보면 키워드 자체가 압도적입니다.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대기록을 이렇게 만들어냈다. 그러니 온 나라가 임영웅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하여 사실 많은 예능 방송, 많은 방송 프로그램 출연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임영웅님이 어디에 나가야 될지 지금 막 혼동이 올 정도인데요. 이 정도로 엄청난 기록을 만들고 있는 아티스트가 과소평가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봤더니 W 패션 매거진에서 2023 연말 결산 K-팝 편을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다양한 가수들이 나옵니다. 뉴진스, 방탄소년단 쭉쭉 나오는데 여기에 의미 깊은 글이 하나 보입니다. 생각보다 빛을 보지 못한 저평가된 우량주와 같은 가수가 누구인가? 임영웅이라고 말하면 우스갯소리로 들리기 십상이다. 흰 소리로 들릴 리스크를 떠안으며 말해본다. 우선 11월 서울 콘서트를 직관했다라고 이 글을 작성한 당사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투를 방불케 하는 대형 스크린, 불시착한 우주선을 형상화한 360도 무대, EDM 팝 두올 다이와 레게이 팝 아비앙도로 열어젖힌 공연, 베이브붐 시대들만 보기에는 아까운 고품질, 고퀄리티의 콘서트였다. 지난해 11월 첫 자작곡 런던보이에서 리브와 공동 작곡을 하고 편곡을 홍갑에 맡기며 모던 락을 선보인 임영웅이다. 창작 집단 함께 올해 신곡 두올 다이는 앨런 워커가 만들고 울트라 뮤직 페스티벌에 지축을 올렸다고 해도 믿을만한 일렉트로닉 팝이었다. 특정 세대의 아이콘에 머물기에는 임영웅이 지닌 음악적 스펙트럼과 욕심, 그것을 뒷받침하는 역량이 차고 넘친다. 멜론 차트를 불현듯 도배한 그는 트로트 가수 출신이라는 이유로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분명히 저평가되어 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직접 콘서트를 직관한 당사자가 임영웅님의 콘서트는 너무 고퀄리티이고 나아가서는 정말 해외 유명한 팝 가수들 공연에서나 볼 수 있는 무대 시스템, 무대 퀄리티, 그리고 노래의 장르, 결국 미스터 트롯이라는 트롯 오디션 출신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오히려 저평가를 받고 있다. 지금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임영웅님의 이 음악적 스펙트럼과 이 역량이 그야말로 굉장하다.
이런 얘기가 절로 쏟아지고 있는 현재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더 놀라운 거, 이런 임영웅님에 대한 평가가 여기에서 끝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똑같은 말이 나와요. 임영웅 신드롬에 대한 이야기가 또 함께 흘러나오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최근 이 피프티 사태를 제가 많이 전달해드렸는데, 안 좋은 의미의 피프티 사태였다면 이제 막 기사회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임영웅님 같은 경우는 저렇게 사건 사고로서 유명해진 사태가 아니라 이제는 그야말로 신드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임영웅이란 가수가 보여주는 파워가 그야말로 명실상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 이런 의미의 신드롬이다라는 겁니다. 신드롬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뭡니까? 그만큼 임영웅님이 세대와 시대 자체를 이끌고 나가는 대세 오브 대세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뉴스 기사도 나왔어요. 교육방송 프로그램인 EBS에서 세대를 넘어선 가수 임영웅 신드롬, 그 인기의 요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했습니다. 이 교육방송 프로그램에서 연예인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상세하게 다루는 경우는 흔치 않거든요. 이게 참 놀랐습니다.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 영상의 조회수가 벌써 13만 뷰가 넘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시청했다는 얘기고, 댓글도 거의 800개가 넘는 댓글이 우르르 달렸습니다. 그만큼 임영웅님의 파워가 대단하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쭉 읽어보면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세대를 넘어선 가수 임영웅의 신드롬 인기 요인에 대해서 앵커분과 전문가분이 나오는데, 이 대중문화계에서 임영웅이란 가수는 그야말로 신드롬 그 자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임영웅님의 이 스펙트럼 넓은 다양한 음악 장르와 콘서트의 완성도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수님이 이러한 말을 합니다. 동아방송예술대 엔터테인먼트 경영과 교수님이 임영웅님을 그야말로 극찬을 해요. 심지어 중장년층의 팬덤의 인기를 모조리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장년층의 팬덤이 오히려 아이돌 팬덤보다 더 적극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과가 12월 광고 모델 브랜드 1위 역시 임영웅님이 차지했고, 결국 임영웅 자체가 브랜드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융합시키고 있다. 이것이 인기의 요인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기존 트로트를 즐기지 않던 다양한 소비층을 유입시킨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말을 해요. 기존 임영웅님을 응원하고 좋아하시던 많은 영웅시대 분들 당연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더욱더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기존 트로트만이 아니라 많은 젊은 세대, 다른 장르의 노래를 듣던 분들조차 임영웅님의 노래를 즐기며 유입됐다라는 겁니다. 기존 K-POP 아이돌 팬덤과의 유사점을 이야기해요. 그건 바로 쌍방향 온라인 활동, 즉 온라인, 인터넷을 통해서 응원도 하고요, 오프라인, 여러가지 이벤트, 콘서트 티켓팅 참여하여 콘서트장에 방문하는 영웅시대 분들, 거기에 기부 활동도 있을 거고요, 각종 오프라인 활동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지는 게 K-POP 팬덤과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티스트와 팬들 사이에 특히나 좀 독특하고 특별한 정서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효도의 효자와 자애의 정서가 함께 형성되면서 공감대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요번 콘서트를 다녀온 리뷰 때도 이렇게 얘기했죠. 정말 모든 영웅시대의 아들 같은 존재다. 진짜 친아들만큼이나 애정이 가고 보기 예쁘다라고 했는데, 그 공감대가 많은 팬들 사이에서 이미 형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임영웅님이 살아왔던 삶의 서사 자체가 이 대중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죠. 임영웅님이야말로 인간 승리다.
저렇게 자신이 자수성가해서 큰 성과를 이뤄낸다. 이 의미 자체가 지금 시대 반영을 해봤을 때 임영웅이란 가수가 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화제가 될 수밖에 없는지를 아주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뭐 이렇게 저는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런 임영웅님의 인기에 대해서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심지어 이 가수는 팬들에게 정말 세심한 팬 서비스를 불러일으킨다.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부스를 설치한다던가 많은 영웅시대 분들의 추위에 잘 버틸 수 있도록 따뜻한 공간을 마련해 준다던가 저희 어머니가 이번에 말했던 방석에 손잡이를 달아주는 세심함까지 그야말로 한 9분 가까운 시간 동안 임영웅이란 가수와 영웅시대 분들이 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폭등했으며 왜 대한민국을 뒤흔들 수밖에 없는지를 명확하게 저는 설명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런 임영웅님이요. 오늘 뉴스 기사를 검색해보면 가장 핫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최종 참석자의 이름을 올렸는데요. 임영웅부터 이준호까지. 자, 이준호라는 가수는 누굽니까? 가수이자 배우인데요. 과거 2PM에서 활동했었던 아이돌 그룹 출신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배우로서 이름을 더 알리고 있는데 사실 저는 기억이 나요. 이분이 제가 예전에 방문했었던 최조연기장 임영웅님의 서울 콘서트 때 옆에서 이준호 가수 역시 콘서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콘서트 관련 이벤트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때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아주 우연치 않게 이 두 사람 모두 다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최종 라인업에 확정이 됐고, 자, 이렇게 이 두 사람의 이름이 기사에 대표적으로 적혔다라는 건 항상 말씀드리죠. 많은 기자분들은 대표적인 키워드를 항상 기사 앞에다가 적는다. 그런데 임영웅님과 이준호님을 설명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번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에 얼마나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초호화 라인업이다. 이렇게까지 설명하고 있죠. 아시다시피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바로 목요일날 14일에 전세계 생중계가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이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는요, 아시는 것처럼 엄청난 스타들이 참석하는 것도 당연하고요. 필리핀 아레나, 전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최대 규모 공연장에서 시상식과 라이브 무대가 함께 펼쳐집니다. 그러니 우리 아티스트가 이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에서 얼마나 깜짝 놀랄 무대를 선보이겠습니까? 이때까지 콘서트장에서 보여줬었던 어마무시한 규모의 무대가 또 한 번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아까 제가 앞에 연말 결산했었던 기사에서 이러한 말씀을 드렸었죠. 당사자가 이러한 말을 했었습니다. 특히 임영웅님 같은 경우가 굉장히 저평가받은 가수 중에 하나인데 그 이유가 다양한 장르, 특히 일렉트로닉 팝으로 불리우는 Do or Die. 이 노래 무대가 라이브로 펼쳐진다는 겁니다. 임영웅님의 이 Do or Die, 우리가 지금 콘서트를 못 가신 분들은 이때까지 영상으로밖에 접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라이브 생중계 무대로 임영웅님의 일렉트로닉 팝, 굉장히 트렌디한 이 무대가 필리핀 아레나에서 펼쳐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 기대가 될 수밖에 없죠? 아시다시피 이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생중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많은 분들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뭐 아시는 것처럼 이 생중계는요, 국내에서는 글로벌 팬덤 라이프 플랫폼인 위버스라는 곳에서 생중계가 됩니다. 이것 좀 어려워하실 분들 계신데, 자, 구글 스토어, 우리 소천사님들은 갤럭시 많이 쓰시니까 여기 들어가셔서 그냥 간단합니다. 위버스 나오죠? 요 위버스 설치하시면은 끝납니다. 별거 없죠? 그러면은 우리가 평소에 투표하거나 했었던 그런 플랫폼처럼 여기에서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를 생중계해준다. 요거를 시청하시면 될 것이고, 아마 여기에서 임영웅님의 어마무시한 퍼포먼스 무대를 우리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재밌는 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요번 임영웅의 부산 콘서트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것들이 조금 포착이 됐다고 해요. 뭔가 하고 봤더니 임영웅님이 공연을 할 때 항상 허리춤에 뭔가 인형을 차고 있었단 말이죠. 아니 그렇다면 도대체 왜 저렇게 인형을 차고 있느냐. 실제로 임영웅님이 무대에서도 찾고요. 제가 어제 공개해드렸던 임영웅님의 이 국밥집, 돼지국밥을 드시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이 돼지국밥집을 갈 때도 허리에 스누피를 차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유를 알고 보니까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었던 거는 바로 부산의 스누피 플레이스라고 해서 이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이자 스토어라고 합니다. 스누피 만화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인형도 팔고 또 카페이기도 하고 또 여기에 방문해서 사진도 찍고 많이 한다고 해요. 핫플레이스죠, 핫플레이스. 근데 여기에 임영웅님이 방문을 해서 여기에서 판매하고 있었던 스누피 인형을 구매해가지고 아마 요렇게 허리춤에 차고 다녔던 게 아닐까. 그래서 현재 영웅시대 분들 사이에서 이 스누피 인형을 엄청나게 또 구매를 하려고 하신다고 해요. 웅민수 하는 거죠. 임영웅님이랑 똑같이 스누피 인형을 착용하시려고 하는데 뭐 굳이 여기 가지 않아도 인터넷에 스누피 인형이라고 치면 많이 검색이 되니까요. 인터넷으로 구매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야말로 유행을 선도하고 있는 가수가 바로 우리 아티스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료 중에서도 이 정도 역대급의 성료가 없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가히 날씨 요정이 맞구나라는 생각을 아마 오늘 우리 수호천사님들 다 하시지 않았을까? 왜냐? 월요일부터 비가 내리면서 급속도로 지금 냉각되고 있거든요. 이제 이번 주부터요, 본격적인 한파가 몰아닥친다고 합니다. 거기에 독감은 유행이죠.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다음 콘서트 일정이 아직 남아있지만 어찌됐건 임영웅님이 콘서트를 하는 주에는 희한하게 날씨가 따뜻한 것이 확실히 날씨 요정이 200% 맞구나. 요런 생각 당연히 드시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와 함께 한다면요, 건강과 행복을 함께 챙길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임영웅님이 이 콘서트 성료 소속사에서도 공식 트위터를 통해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 2023 전국 투어 콘서트 부산 성료. 남은 콘서트도 기대 많이 해달라. 영웅시대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 기사와 함께 임영웅님의 이 성료된 콘서트 드디어 이제 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멋지죠? 화려합니다. 화려함에 극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함께 임영웅님과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역시 우리 아티스트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이 영웅시대 분들이 얼마나 높은지를 꽉 채운 관객 수로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요즘에도 콘서트 인기가 많습니다만 이 모든 콘서트가 항상 모두 매진인 건 아닙니다. 제가 뭐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콘서트 따라 달라요. 어떤 콘서트는 자리가 막 취소되고 남아도는 콘서트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우리 아티스트의 이번 부산 콘서트 성료는요, 당연하다시피 받아들여질진 모르지만 당연하지 않은 어마무시한 기록이다. 임영웅이란 가수의 콘서트를 오고 싶어하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지금 막 넘쳐나고 있는 가운데 이런 대기록 저는 결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아마 콘서트를 다녀오신 우리 수호천사님들이 계신다면 얼마나 임영웅님의 콘서트가 환상적이었는지는 다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번에 요런 복장도 요렇게 입었더라고요. 소속사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딱 보여주는 요런 장면이죠. 굉장히 독특한 투버튼의 코트 형태의 자켓들이 많이 눈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역시 아티스트 임영웅이라는 가수는요, 콘서트장마다 매번 새로운 모습을 보이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마지막 콘서트 날 퇴근하는 모습이 이렇게 포착된 것이
인터넷에도 올라왔는데 SNS상에서 보여지는 이런 모습처럼 임영웅님 청청 자켓을 입은 채 퇴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뭐 정말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현장에서 아주 제대로 난리가 났다라는 거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임영웅님의 이 퇴근길 때도요,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가까이 오니까 도로에 들어가셔라, 위험하다, 다칠 수 있다 걱정하면서 또 섭섭하지 않게 눈 마주치고 손 흔들어주고, 자, 그런 모습을 보면 진짜 슈퍼스타라는 건요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임영웅님만큼의 큰 관심과 사랑을 받는다면 과연 저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만면에 미소를 띤 채 정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저 부담감도 장난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아무리 팬들을 사랑하는 임영웅님이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의 이 용량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임영웅이란 사람 혼자서 수십만, 수백만 명의 영웅시대 분들의 애정을 다 감당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부담감도 클 겁니다. 슈퍼스타는 만들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타고나는 면모도 존재해야 한다. 자, 그래서일까요? 임영웅님의 이 콘서트가 그냥 초대박을 쳤다라는 언론사의 보도 자료 기사가 그냥 막 터져 나왔습니다. 모든 언론사에서 임영웅 부산을 장악했다. 고품격 무대 향연이 펼쳐졌다. 임영웅 3일간의 부산 콘서트 성료 찬란히 빛날 영웅시대와의 우주여행이었다. 자,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디스패치 언론 기사를 보면요, 3일간 무려 42,000명을 동원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다녀오신 이 콘서트 후담에 따르면 체조 경기장 대비 확실히 작았다고 합니다. 뭐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번 서울 콘서트는 그 큰 체조 경기장에서 360도 무대를 했잖아요. 기존 저희 어머니가 다녀오신 규모보다도 2배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진짜 이번 서울 콘서트 보신 분들이 진정한 승리자가 아닌가. 물론 상암 콘서트 보는 분들이 새로운 진짜 승리자로 등극할 것 같긴 한데, 야, 어찌됐건 그럼에도 42,000명을 동원시켰으니 얼마나 꽉꽉 채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42,000명 영웅시대와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일명 토크 콘서트로 임영웅님의 콘서트가 불리고 있고요. 임영웅의 스페이스를 열었다. 현장에서 미리 받은 사연을 토대로 이야기를 나눴고 팬들에게 참여의 기회도 부여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연말 대전 콘서트와 내년 광주 콘서트, 고양 콘서트까지 하고 나면 5월달에 바로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역대급의 임영웅님의 또 앵콜 콘서트가 펼쳐진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이게 또 얼마나 역대급일지 진짜 제가 요번에는 어떻게 해서든 꼭 티켓팅에 성공을 해서 상암 콘서트만큼은 제가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가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서도 그만큼 의지를 안 그래도 활활 태우던 콘서트 티켓팅의 의지가 더 불타오르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어찌됐건 이런 임영웅님의 콘서트가 모든 언론사에서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대박 쳤다. 난리 났다. 이런 말들이 뭐 그냥 당연지사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콘서트를 안 다녀오신 분들도 소시의 이 콘서트 리뷰를 많이 보시면서 공감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정말 우리 아티스트 콘서트 대단하구나. 초대박 쳤구나. 라는 거 아마 많은 분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 임영웅님이 이 콘서트를 멋지게 성료를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런 사연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영웅님을 보기 위해서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 부산까지 내려오셔가지고 임영웅님의 콘서트도 보지만 거기에 부산 구경도 잘하고 갔다. 임영웅님은 어땠을까요? 임영웅님 역시 이 부산에 가셔서 뭐 해운대에도 등장을 하고 제가 그런 걸 좀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콘서트를 마친 마지막 날 제가 올린 영상이죠. 요렇게 임영웅님이 깜짝 등장을 했어요. 자, 영상을 좀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리도 좀 올려서.
이게 지금 부산 시내 한복판인데 해운대에 임영웅님이 등장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난리가 나버렸어요. 아마 회식하러 온 게 아니냐라는 추측이 가장 많습니다. 자, 여기도 해운대인데 여기가 이제 해운대에 있는 그 꼬막집 근처에, 여기 정말 관광객도 많이 오고 여기 막 슈퍼카도 다니고 그러거든요. 저도 유튜브에서 봐서 압니다. 여기를 임영웅님이 걸어가고 있었는데 독특한 게 하나 나오죠. 자, 이 여성분 뒤에서 뛰어오길래 저는 팬분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자, 매니저분에게 제지를 당했는데 제가 재생을 많이 해서 들어보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혹시 어디 가시는 길인지 라고 했는데 그 말투가 일반인이 아니라 제가 들을 때는 약간 언론인, 앵커, 아나운서, 기자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났습니다. 아마 부산 현지에 있는 방송국 기자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임영웅님이 가니까 취재를 좀 하려고 뛰어갔던 것 같은데, 사실 좀 예의는 아니죠. 이렇게 하면 아무리 언론인이라고 해도 사전에 약속을 잡고 하는 것도 아닌데 저렇게 하는 건 좀 예의가 아니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 또 맞은편에 보니까 영웅시대 한 분이 이렇게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계시는데, 야, 얼마나 설레이셨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 거리가 지금 제가 볼 땐 거의 뭐 한 10m도 안 되거든요. 심장이 막 벌렁벌렁 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만나서 인사하고 대화를 나눴는지 어떻는지. 자, 두 번째 영상입니다. 임영웅님이 이제 딱 해운대에 차를 세우고 내리기 직전의 모습 같은데, 이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눈치를 다 채고 다 왔어요. 대단하죠? 자, 사람들이 막 분주하게 막 뛰어다닙니다. 방금 목소리가 너무 귀엽지 않았나요? 어머님 한 분이 임영웅님인가 아닌가 이렇게 카메라 비추고 있다가 임영웅님 내리는 거 보고 아이고 맞다 이러는데 그 말투가 애정이 뚝뚝 묻어납니다. 일대가 난리가 나죠. 근데 요때 좀 위험했어요. 왜냐면 여기가 가운데 도로가 차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지역이라 그런지 임영웅님이 내리자마자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차도고 뭐고 뭐 우르르 왔을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영웅시대 분들만 계신 게 아니라 시민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임영웅님을 찍으려고 오다가 다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위험해 이러면서 임영웅님이 좀 주변 분들에게 인사를 하려다가 이내 돌아갑니다. 저렇게 그냥 빨리 가버리죠.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죠. 인사를 하려 내렸다가 막 크락션 소리 들리죠. 빵빵빵빵. 저 오토바이가 지나가면 빵빵 되는 것 같아요. 뭐 저렇게까지 빵빵 될까요? 천천히 지나가면 되지. 참 저런 걸 보면 참 제가 개인적으로 이륜차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찌됐건 왜 저러는지 모르겠지만 위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임영웅님이 인사를 채다 못하고 이렇게 발길을 돌립니다. 참 이렇게 어디를 가도 화제를 몰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모습을 본 많은 분들이 막 저에게 이미 이메일을 잔뜩 보내놓으셨더라고요. 새벽 시간대에. 일찍 보셨나봐요. 아유, 쏘씨, 우리 영웅님 해운대 등장했는데 이거 영상에서 다뤄달라. 제가 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 영상만 급하게 하고 못해버려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좀 많이 늦었지만 어찌됐건 우리 아티스트 이렇게 끝나고 회식을 했다. 아마 직원분들과 다 같이 부산의 해산물을 먹지 않았을까? 아니면 한우를 먹었을까요? 어찌되었건 항상 이렇게 직원분들과 스태프분들과 함께 다니면서 우리 아티스트 콘서트 끝나고 이렇게 훈훈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임영웅님이 콘서트만이 아니라
예능 방송에 또 출연한다. 그것도 한번 나왔었던 미우새에 또 등장한다. 이야, 놀랍죠? 왜냐면 이 당시 때 이 김준호 씨 예비 장모님의 원픽이라고 해서 그분께 우리 꼭 콘서트장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콘서트장이 대기자 81만 명 이상, 오픈 즉시 서버 마비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김준호 씨와 김준호 씨 장모님과 함께 티켓팅을 꼭 성공하겠다. 예비 장모님을 위해서 이 김준호 씨가 티켓팅 성공하겠다 라고 하면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주변 동생들까지 전부 다 총동원해가지고 티켓을 구하면 살 것이고 못 구하면 못 산다 이러면서 아니 형이 그렇게 되는 거지 왜 우리까지 그렇게 해 라면서 장동민 씨가 투덜대지만 이 개그맨 후배들이 이내다 도와주기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티켓팅 어벤져스가 결성이 돼요. 그래서 PC방에 다 모인 거죠. PC방에 모여서 티켓팅해서 딱 시작했는데 완전 멘붕이 온 겁니다. 왜냐? 티켓팅 오픈 시간 되자마자 서버 마비돼 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어떡해 막 난리가 났는데 보니까 옆에 있던 이 김종민 씨가 갑자기 오! 라면서 깜짝 놀랍니다. 보니까는 김종민 씨가 튕기지 않고 그 대기를 뚫고 들어간 거죠. 그래가지고 이 김종민 씨가 티켓팅에 성공을 하냐 안 하냐 뭐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아마 요때 티켓팅에 성공을 했다면 김준호 씨 예비 장모님이 요번 부산 콘서트 때 아마 오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 뭐 다음 콘서트인 이 연말 콘서트 때 오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오죽했으면 얼마나 임영웅님의 인기가 대단했으면은 이 미우새에서 심지어 티켓팅하는 걸 컨텐츠로 해가지고 다음 주 예고를 했겠습니까? 대단합니다. 아 역시 우리 아티스트의 콘서트가 얼마나 대단한지 뭐 저희 어머니도 다녀와서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부럽지만 또 다녀오신 우리 소천사님들도 얼마나 승리자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